공민왕은 시험에 왕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잡아야 돼요. 딴따라단 딴따라단 딴. 또 공민왕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민왕을 이해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당시 국제 정세를 조금 아셔야 돼요. 당시 중국은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리지널 중국 한족이 만든 명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나라가 새롭게 라이징 선처럼 빵빵빵빵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원명교체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려에 조금 똘똘한 애가 왕위에 올라서 자기를 서포트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당시 원나라에 끌려와 있던 공민왕, 그때 공민왕의 몽골 이름은 빠이엔 띠무르입니다. 띠무르 띠무르 띠무르, 네가 고려로 가서 왕이 돼서 우리를 좀 서포트해줘. 아하.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왕위에 오른 게 바로 공민왕입니다. 원나라 몽골의 바램대로 공민왕은 정말 똘똘한 게 맞아요. 왜? 당시 정세를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요것 봐라. 지금 명나라랑 원나라랑 싸우기 바쁘네. 그러면 원나라가 우리한테 간섭을 못하겠구나 라면서 바로 원나라에 반대하고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는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은 왕 앞에 충이 안 붙잖아요. 그러면서 반원 자주 정책의 일환으로 뭘 하냐? 여러분들 옛날에 하지원이 나와서 히트를 했던 슈퍼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기황후란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공녀로 끌려갔던 기황후, 황후가 되면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데 그 기황후의 친오빠가 바로 기철입니다. 이 기철을 비롯한 반원 자주 정책 일환으로 기철을 비롯한 친원파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공민왕이에요. 그리고 반원 자주 정책의 엑기스,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샹숑 총간부, 샹숑 총간부. 공민왕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가는 거, 제시문으로 제일 잘 들어가는 거, 유인우 장군을 통해서 샹숑 총간부. 몽골이 끝까지 놔뒀던 식민지 기구였던 샹숑 총간부, 천령 이북당, 이거를 무력으로 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 또 알아둘 게 쌍시옷, 이렇게 센 발음이 들어가면 전부 다 중국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센 발음이 들어가면 다 뭐예요? 요게. 근데 중국은 이렇게 센 발음을 대빵 좋아합니다. 몽골 2차 침입 때 김윤우의 헤드샷으로 죽어버렸던 몽골 총사령관 샤레이타, 고려의 과거제를 처음 시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던 중국에서 기화했던 쌍기. 얘들은 센 발음 좋아한다니까요. 샹숑 총간부. 공민왕 때 스토리입니다. 몽골 샹숑 총간부. 이렇게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고 당연히 이거의 일환으로 몽골의 풍습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변발 다 없애고 몽골 옷, 오랑캐 옷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던 왕실용어 다 원상복구시키죠. 그러니까 충민왕이 아니라 공민왕입니다. 자,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모든 왕의 내구조 속의 1순위는 왕권 강화입니다.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아셔야 돼요. 정방을 폐지합니다. 선생님 이거 최후 때 만든 거? 맞아요. 최후 때 인사권을 자기 집에서 지 멋대로 했던 정방. 이 정방이 인사권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무신직공기가 끝나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권문세족이 여기서 인사권을 지들 멋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공민왕 때 와서 이거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합니다. 성균관을 개편해요. 그리고 과거제를 둘 다 정비했습니다. 요게 1+1 세트입니다. 요거는 심화 버전의 슈퍼 심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일단 고려의 최고의 학교는 이름이 기읒 고려 국자감이었다가 나중에 고려 말에 이렇게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음서를 통해서 권문세족들이 고위간직을 다 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력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와 과거제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민왕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가는 1, 2 뭐냐? 바로 전민병정도감이에요. 가장 클래식한 게 쌍성총간부를 던져놓으면 전민병정도감이 정답이고요. 전민병정도감이 들어가면 쌍성총간부가 정답인 게 가장 클래식한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신돈이라는 스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면 왕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누구를 약화시켜야 돼요? 친원파 권문세족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친원파 권문세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바로 대농장.
자, 그럼 이건 뭐냐? 도감은 임시기구고 단어를 끊어야 돼요. 땅을 농민들에게 나눌 변, 정확하게 나누어 준다라는 게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이 일부 건문세족들이 악독같이 땅을 뺐잖아요. 맞죠? 농민들의 땅을. 그래서 그 땅을 뺏은 거를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다시 나누어 준다라는 게 전민변정도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봤던 노비양건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비양건법은 노비를 안전하게 검사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애들을 다시 일반 농민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하거니와 불법적으로 뺏은 땅까지 돌려줬던 게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앞에서 땅을 뺏으면서 그들을 농민들을 자기 노비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노비가 된 애들 일반 농민으로 돌리는 건 당연하거니와 뺏은 땅까지 돌려줬던 전민변정도감을 실시했던 게 바로 공민왕이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 공민왕 때는요,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왜구가 쳐들어와요. 왜? 중국이 지금 엄청난 혼란스러운 시기고 일본에서도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타서 일본에서는 왜구가 계속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이 원명 교체기의 혼란기를 틈타서 중국의 붉은색 띠를 둘렀다라는 홍건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한때 수도를 털리고 안동으로까지 피난 가기도 해요.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게 바로 공민왕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끝이 납니다.